800, 899, 900이 돼버리네. 900회입니다. 900회. 1회 모의고사가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했습니다. 23회 모의고사 임용이고요. 900회도 역시 1회 모의고사인데 21번부터 30번까지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900이 넘었네요. 원래 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1000개 정도 올렸습니다. 요번에 일요일날 강의할 때 8개 했는데 지금 강의가 사회 기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출하고 3회 기출하고 내일까지 4개가 올라가겠네요. 오늘까지 하면. 자, 900회입니다. 20번입니다. 통준인 레토르트의 갈라키 섹션. 작년에는 통준인 과정 중에서 기기라고 썼거든요. 올해 같은 통준인에서 탈기부터 탈기 밀봉 살균 냉각을 특히 탈기에 대한 어떤 탈기와 밀봉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해석 19번하고 저 19번에 199조 100조까지 다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이거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석해 보면은 재검사 작년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80선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20번에 4대 그 공정 탈밀 살균 냉각을 밑에 해석을 해놨으니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통조림 가고 정리 잘 됐으니까 반드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유해 요소 중증 관리 해썹입니다. 해썹에 대해서 제가 발음을 하도 안 돼 해썹하니까 해썹이라고 누가 전화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해자드 애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해썹. 저는 시험장에 가면은 그 영어 플레임을 쓰고 영어로 씁니다. 위해요소 중증 관리 기준은 농수산물 분지 관리법 70조입니다. 수산물의 위해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고 대처 방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해석을 보면은 원칙 1, 2, 3, 4를 다 했거든요. 위에서 분석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나눠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원칙이 CCP 중요 결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CCP 관리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적여놨고, 여기에 보면은 선행조건 2가지와 준비 단계 12단계에서 5단계 준비 예비 단계, 7단계 본질차 하면서 1차 이론서와 1차 기출에 박스에 있는 걸 그대로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준비를 하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물론 7단계가 나왔지만 7단계 중에서 12번째 원칙 6이죠. 본질자 검증이란 기록이란 이런 개념으로 봐두시고 해석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회를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분까지 해석. 제가 참 처음에 강의할 때 경상도 사투리다 보니까 발음부터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충고를 받아가지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품 중 훈연품입니다. 이게 이제 4회 1차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훈연법 스모킹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훈연 중에 일어나는 그 품질 변화입니다. 식염에다가 일단 가열을 시키죠.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가열을 목탄 같은 가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염기 성분이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말이 되는데, 포름알데히드 하자.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포름알데히드라는 염기 성분 때문에 미생물, 세균 등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회 1차도 나왔습니다. 4회 1차. 가열이냐? 가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는 염기 성분에 죽는 것이 가열이 아니고, 어제 7회인가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해석을 볼게요. 22번 해석인데, 건전이나 목재등 연기에 의하여 수산물을 가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연기로 살균과 건조로 인한 저장성과 기호성을 부여하여 풍미를 개선하고 염지 육색이 가열에 의해서 안전되어 육색을 좋게 한다. 염지 육색은 가열에 하네요. 근데 이제 세구는 연기 때문에 죽네요. 방법에는 냉온법, 온온법, 전온법, 애온법이 있다. 1차 기출 해설서에 보면은 박스로 정리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그 일일이 강의할 때 했지만 이거는 농산물 얘기입니다. 농산물.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할 때는 수험서라든가 이런 책을 막 찾다 보니까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구분이 없더라고요. 농산물은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호흡을 합니다. 에틸렌이 이제 발생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수산물은 바다에서 벗어나면, 물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거의 못하죠. 죽었는데 호흡을 한다는 건, 갑각류도 좀 있다 그러지만 갑각류도 죽으면 호흡 못하죠. 아까 전에 갑각류 있잖아요. 꽃게 같은 거는 녹아가지고 살아있으니까 물이 없어도 이렇게 산소를 숨을 쉴 수 있는 걸 조금 이렇게 먹금을 내가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좀 흡수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죽어버리면은 이 호흡을 못합니다. 일단 수산물은. 그런 관련해가지고 해석은 농산물 열심히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식물 공부할 때는 일반 서구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공부했는데, 이 23번 문제를 가지고 농산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고, 원래 수산물은 살아있을 때하고 생사가 구분합니다. 해당 작용하고 이제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또는 부패 가기 전에 활용하면은 발효식품이 있거든요. 올해는 발효식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산물이 살아있을 때는 신선하죠. 바로 죽어서도 신선하죠. 그 신선도에 대한 차이, 신선도가 있으면은 살아있을 때는 ATP라는 어떤 호소가 움직입니다. ATP가 글리코곤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ATP가 움직인다. APT가 아니에요. ATP죠. 헷갈립니다. ATP 트리메탈 하여튼 거 ATP 헷갈리네 이것도. 강의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ATPK가 저도 헷갈려버렸네요. 하도 그냥 돌아서면은 저도 깜빡깜빡하고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주 봐야 이 머리도 남고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실수도 안 합니다. 제가 저 들고 싶은 얘기는 ATP, 이게 아데노신, 트리, 인산 이렇게 ATP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ATP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을 때 ATP가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죽어버리면 ATP가 일단 정지되고 감소됩니다. 정지되고 감소됨으로 해가지고 신선도의 차이가 납니다. 신선할 때는 일단 ATP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자마자 죽어버리면은 ATP가 정지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선하겠죠. 그런데 ATP가 이제 감소가 되는 절차에 들어가면, 단계에 들어가면은 결국 뭡니까?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pH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H 농도가 낮아지죠. pH 농도도 낮아진답니다. pH 농도도 신선할 때는 없겠지만 pH 농도가 이렇게 신선도가 떨어지면 낮아진답니다. pH 농도가 낮아지고 ATP가 정지 감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ATP와 pH가 일단 농도가 낮아집니다. 일단 몇 프로가 낮아진답니다. 낮아지므로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미생물이 발육됩니다. 미생물이 발육된다는 것은 해당 작용과 사후경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ATP가 감소, 정지 감소, 그리고 pH가 감소, 그리고 그런 동시에 젖산이 생성된다는 증가된다는 것은, 젖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미생물이 발육한답니다. 미생물이 발육하는데 자기 해당 작용 후에 자기 사후경직이 있죠. 딱 굳어져가 있는 상태까지도
보수성이 있어가지고 뭐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해경 풀리잖아요. 풀리면서 미생물이 또 활발하겠죠. 활발하면서 그 자기 소화 단계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어체에 수산물 어체에 다 있는 그 자기 스스로의 호수로 다이제스트 그 자기 소화를 시킵니다. 자기 소화가 생기면은 고분자의 단백질 같은 것이 저분자로 변화갑니다. 변화가면서 X 성분도 이용하고 다 하겠죠. 저준바. 그러니까 저분자로 변하면서 이 부피치가 생기거든요. 부피치가 생긴다는 것이 결국은 부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안 보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은 죽어버리면은 ATP가 정지 감소, 젖산 생성, pH 감소. 그러니까 ATP 정지 감소, pH 감소, 그리고 젖산 생성, 그게 해당 작용 단계고 사후경지 그 단계에서 신선도가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짧은 제가 지금 요번 8월 3일날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책 답도 봐가면서 진행하니까 23번은 농산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보기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농산물은 그 호흡을 하는데 온도, 대기 조성, 스트레스가 있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유무에 따라서 호기성 호흡,hen기성 호흡, 미호기성, 동기성 호흡 이렇게 이제 농산물에서는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8월 17일 농fun사 2차를 보면서 시간 내가지고 보면은 그 좀 감을 좀 익히겠죠. 그때 답해 드리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유전자 변행 농수산물에 관한 질문이다. 목적 이것도 좀 봐야지만 유전자 변행 농수산물 엘레모 관계된 거는 56조입니다. 57조 핵심입니다. 56조 57조는 포상금이 건당 200만원 초과 못하지만 포상금 그 정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한테 신고를 하다 보면은 그 신고 그걸 하면은 포상금 그 정도 56조 70조입니다. 여기 해석은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중에서 일반적으로 LMO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전물질 DNA 조작을 하여 수산물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수산물의 성장 질병 등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성장 등의 변행을 가하는 것을 LMO로 한다. 그러고 나서 국제적으로 유전자 변행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을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며 이의 구성은 현대 생명공학 기술이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도 포함한다. 제한적인 범위는 종의 분류하기 또한 가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정식이고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고배나 선별을 해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이다. 재조합도 아니고 전통적인 고배나 선별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술을 말한다. 참 너무 좀 어렵습니다. 상단을 어긴 경우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117조에 따라서 거짓 보시를 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1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급이 아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수산물 관련 법률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에 하나일 정도로 유전자 변형 수산물에 관련된 수산물을 정부의 구제가 엄격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구제라 하며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남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김영이 잘 해놨네요. 25번입니다. 마른 김 선배로 20속입니다. 마른 김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도 한속에 마른 김 등급구격, 그러니까 등급구격 10개가 아니고 합불 판정입니다. 마른 김 쪽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거래 단위, 그리고 나서 선호로 표류가 있죠. 그리고 특산물 단위, 그리고 등급구격 10개가 있거든요. 그때의 등급구격 10개는 특산 보통 10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법 88조 따라서 서류검사, 간단검사, 정밀검사는 뭡니까? 합격, 불합격, 합불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받아가지고 마른 김은 합불 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등급구경 10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마른 김. 그런 개념으로 저번에도 그래서 강의를 했고, 요번에
토요일 날 또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등급 판정하고 이렇게 그 간능 검사, 서류 검사, 간능 검사, 정밀 검사하고 이거 구분을 항상 그 30분 이상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이제 10가지 등급 판정은 북어 있습니다. 북어, 생굴, 멸치, 새우젓, 멸치젓, 새우젓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미역, 그 다음에 바지락, 고막, 냉동 오징어, 굴비, 마른 문어, 이게 10개입니다. 나머지는 특산물이 있고요. 특산물도 전통식품은 우리 기준 아니고요. 특산물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으로 품목에는 마른 쪽으로 많이 갔네, 그죠? 한태, 굴비, 이 식으로. 그 다음에 중량 크기와 수분, 혼입률을 구분했습니다. 이게 특산물이고. 그 다음에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전통식품 빼고요. 그리고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예, 그런 식으로, 기준을 놨습니다. 그래서 마른 김은 결국은, 마른 김, 얼구운 김입니다. 마른 김 또는 얼구운 김도 있습니다. 얼구운, 똑같습니다. 얼구운 김. 그리고 나서 80선, 216입니다. 80선. 21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김은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길이가 어떻고 저떻고,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또, 돼 있지만, 골치 아프다, 이게 뭐라. 여기 해석 보면 마른 김, 얼군 김 있고, 마른 어묵가사리 1, 2, 3 정해져 있고요. 마른 또 1, 2, 3 그리고 한천은 안 적었네요. 그리고 나서 등급 판정까지 비교해 시 새우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우젓 같은 것은 특산 보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6번 한천입니다. 한천은 요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분, 그 정밀검사의 수분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정밀을 좀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한천. 물론 이제 한천은 우뭇가사리가 꼬시리기가 있습니다. 한천에 보면은 우뭇가사리하고 돌가사리목, 비단문어, 품목, 진우아리목 해가지고, 이경이 고수척에 있거든요. 자연한천은 우뭇가사리로 많이 씁니다. 우뭇가사리는 자연한천, 공업한천도 되지만 공업한천은 꼬시래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80선에 보면은 한천에 대한 제조 공정, 자연한천 제조과 제조 과정과 공업한천 제조 과정을 5점짜리 문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점짜리 문제를 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80선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80선에 한천의 제조 공정은 요번에 여기나 그러니까 등급 판정이든 어딘 간에 한천은 반드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정량법이 있고 한천 그 80선 이거 여기 있네요. 80선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80선에 200페이지가 있거든요. 80선. 제가 이제 80선 200페이지 내보겠습니다. 80선의 200페이지를 보면요. 어디에 있냐면요. 읽고 있습니다. 자연한천, 공업한천, 제조공정을 신청하세요. 공조루입니다. 한천, 공조루고. 수산물 가공 목적, 수산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보존성, 저장성, 또 부가지 정품 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한천 제조는 자연의 냉기 이용, 동결, 해동? 동결, 자연의 한천은 동결과 해동이 아니고 융이란 말을 써야 될 것 같는데요. 융해. 우뭇가사리는 수침, 수세, 자숙, 추출, 여가, 절단, 동결, 건조, 해동. 해동은 하나? 해동? 원래 이제 고수도는 해동도 왔다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동결, 융해, 동결, 융해가 나는데요. 제품.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의 절단 크기는 응고 각 한천의 크기가 35cm, 두께 3.9나 4.2cm. 신한천의 길이가 35cm, 두께가 6mm, 신한천입니다. 신한천은 1, 2, 3등이라 그랬죠.
동결 해동은 15일간 반복, 한 2주간 반복하네요. 온도는 야간에는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낮에는 5도, 10도 이런 정도의 상온입니다. 공업안천은 꼬시래기 원료로 가압탈수법으로 이용해서 분말 한천을 사용합니다. 제조합니다. 분말 한천. 꼬시래기 공업안천은 가압탈수법 분말 한천은 1, 2등이죠. 산한천, 설한천, 그 외에 1, 2등이죠. 분말 한천. 알칼리 처리율 pH를 7.0 부근으로 조절합니다. pH를 7.0이니까 중성이네요. 물은 6,000리터를 가해 90도 부근에서 4시간 정도 푹 삶습니다. 자숙시킵니다. 공정과정 꼬시래기 알칼리 처리, 세정, 산처리, 자수, 추출, 여과, 응고, 탈수, 세절, 건조, 분쇄, 포장 등이다. 복잡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쪽에는 반드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80선 200페이지에 5점짜리가 있고 1편이 그렇습니다. 이제 2편도 있고 3편도 있거든요. 2편은 이론이고요. 3편은 이제 김용희가 쓴 겁니다. 김용희가 썼고 그리고 4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편 가볼게요. 금방 한천 적은 거 제가 어떻게 썼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함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8월 3일날 빨리 진도 나가려고 합니다. EPA DH도 지금 421페이지가 있고요. 3편에 한천은 안 적었나? 읽고 왔는데요. 한천은 중요하거든요. 어묵류의 계량성 좋고요. 수분 활성도도 있고 한천 진공포장, 방석포장 작년에 놓은 거 412페이지가 있고 동결 개념 교수들도 이제 순간적으로 용어들이 이제 미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들이 미스를 해버리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이제 뭐 박사 가는 사람은 대깔리 버리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3편은 없고 4편에 가보겠습니다. 4편에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이제 4편의 507페이지는 5분 만에 썼습니다. 507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3, 4편은 김용희가 적어가지고 사진으로 이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개정할 때는 이 개정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앞에 이제 1, 2편은 개정이 되는데 3, 4편은 개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507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자연한자가 공업 반찬의 비교 설명, 수산물 해조류 분류, 수산물의 가공 목적, 자연한천과 원목가사리, 공업화점 꼬시래기 이런 식으로 알칼리 처리유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작년에만도 안 보고 적은 것 같는데 지금은 김영애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할 겁니다. 이것도 저도 연습을 하면은 자 그렇게 보시고요. 진도 23번입니다. 27번 수산물 가공품 이제 조미 가공품의 특징 적어라. 조미 가공품은 그 합불 판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불 판정까지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합격, 불합격 이것도 정리를 같이 27번 문제 놓으면 어려우니까 여기는 그냥 그 이론만 들어간 겁니다. 이경희 고수라든지 고등학교 책으로 인용했습니다. 조미 가공품이나 식초, 간장, 주박 등 조미액을 첨가하여 건조하거나 가열, 농축하여 저장성이 큰 제품을 조미 가공품이라 한다. 이렇게 정보가 어떻고. 자, 28번입니다. 28번은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 중 감능 검사 기준이다. 조미 가공품, 그대로 냈네. 중 조미 지포, 지치포 관한 질문, 요거 올해 준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고수 책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 배수 곰팡이 투사가 답인데, 뭡니까, 색택은 곰팡이가 없으면 백분이 거의 없는 것, 형태는 혼입이 적은 것, 고얀 색들 가지고 광택이 있으며 배수 과정을 거친 제품. 그 다음에 곰팡이, 작년에 곰팡이가 4회 1차가 나왔습니다. 흡자물 토사. 그렇게 4회 1차 문제까지 이렇게 해석은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29분입니다. 읽어봐 주시고요.
젓갈 제조 원리와 젓갈 제조의 종류. 예, 이게 올해 이제 그 5회 1차도 놓았지만 29번 문제는 반드시 다양하게 준비하시고 특히 까나리아 액젓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나리아 액젓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 33% 했는데 그게 23%, 25%가 소금 농도입니다. 20 소금 농도가 까나리아는요, 까나리아 액젓은 소금 농도가 식염 농도, 뭐 소금 농도 이렇게 하든지 농도가 33이 아니고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 비브레오하고 이제 전통 젓갈과 제염 젓갈이 올해 1회가 나온 겁니다. 5회 1차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해석을 보면 29분에 2번에 젓갈류와 일반 연장분과의 차이는 일반 연장품은 연장 중 어육질 분해를 할 수 있는 억제시켜 어육질의 형태를 보존한 수단이 자기 소화 단계에서 연장품이고 젓갈은 어육질의 형태를 분해를 더 시킵니다. 어육의 분해 상태가 다르죠. 그런 식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젓갈류의 종류에는 며칠 전 젓갈류 간장 등등이 있는데 수로수토레망 스웨덴의 여우가 프라호 캄보디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올지 몰라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도 읽고 준비하는 거니까. 수산바로 식품의 저장 악변 방지를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육질이 연화되고 이치, 오퍼 플레이버가 나면 뱅존이 밖으로 분출, 블리즈가 된다. 이게 블리징. 이러한 이상 발효에 의한 악변을 막기 위하여 냉장하거나 소금의 30% 정도, 알코올 12.5% 정도 첨가하여 6도씨에서 5분간 가열, 악변 방지한다.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묵의 계량성, 요거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에는 연제품 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번에 이제 연제품에 그 순수가 놓았습니다. 순수가. 연제품에 이제 순수가 놓았잖아. 그죠? 연제품의 순수. 수산물의 검사 기준, 아까 이거 정리해 조미가공품, 그 다음에 젓갈류, 어묵의 계량성,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천의 종류, 조미가공품 반드시 준비하시라 그랬고요. 젓갈 이거 전통 젓갈 제염 젓갈 구분도 해야 되지만 해석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제품의 어묵의 계열 과정입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해석에 보면은 80선입니다. 망상 구조까지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80선 166페이지입니다. 망상 구조까지 설명해 놨으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주 보고 이제. 그래서 망상구조와 어묵류의 제조 원리를 설명하시오. 5점인데 수산가공의 제조 목적, 어육 가열 젤의 망상구조 형성에 냉동수림에 당을 첨가하는 이유, 냉동해를 방지하는 거죠. 그런 게 또 3회 2차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망상구조 형성의 각종 결합은요, 이온 결합, 수소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연제품의 결형성, 망상구조 형성하는 젤, 자연능고, 젤 형성하는 경우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 검도는 근원 섬유 단백질의 마오신과 액틴의 역할입니다. 방해되는 어육이 있고요. 지질 같은 거, 식염의 관계, 당을 첨가한 거 있죠. 냉동에 따른 변질 방지, 탄력 보강, 부재로는 전분, 어묵, 유지. 요번에 이것도 1회 문제가 있었죠. 첨가물의 검토는 조미료, 소빌톤, 설탕, 탄력 첨가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해 1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수하고 분지관리 1차 문제를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계속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 예상을 또 하고요. 동계일 연육에 이용하는 연제품의 가공 순서 연제품인 거죠. 연제품. 그래서 고기가리, 그 다음에 성형, 가열, 냉각. 가열은 지금 이거 연제품에서 가열하네요. 그 다음에 포장. 이 가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놓은 게 뭐니까
수산물 원로 전처리 기계가 아닌 건 사일런트 커터. 연제품에 고기 자르는 거죠. 고기 자르는 가공 때 쓰는 거죠. 사일런트 커터가 있었습니다. 연제품, 혼제품인가 연제품? 고기 자르기인가 그랬거죠. 베타민 있고요. 리브 있고 여기 있죠. 기체 조절. 기체 조절 이용하는 그거는 탈산소제 첨가. 예, 이게 지금 기체 조절 같은 거는 탈산소제 첨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4회 2차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탄력 보강제. 예, 있었습니다. 올해 연제품 탄력 보강제. 연제품의 탄력 보강제. 그래가지고 달걀 흰자 달걀. 그 다음에 그 녹말 티피오카 녹말 옥수수 전분. 근데 흰자고 답은요 아닌 것 쓰니까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탄력 보강제는 달걀 흰자부터 이게 다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올해 오해가 연제품에 대해서 가열이라는 게 있었고 탄력 보강제. 이제 문제 저번에 치료할 때 가열 이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됐다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 문제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의고사를 이런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899회 하고요. 그 다음에 900회를 지금 1회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일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 먹고 8월 3일 날 2시까지는 반드시 오십시오. 2시부터 3시까지는 산지 경매사 경매 실무 쪽으로 할 거고, 그리고 나서 3시부터 9시까지는 수품사 2차 위주로 할 겁니다. 단 산지 경매사와 수품사는 88% 이상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니까 2시까지 오셔가지고 산지 경매사 듣고 하기 싫은 분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할 거니까 2시부터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이 스터디 10분 방은 5명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은 연락을 오더라도 그게 합류를 못 합니다. 합류를 못 하고 별도로 지금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연락을 주셔야만이 스터디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온대 가지고 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서로 해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900회를 마칩니다. 900회입니다.